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치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는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검증하자는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지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안 뉴스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명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민 대다수가 요즘에 뉴스를 신문으로 보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 포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가 배열되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알고리즘을 전문가위원회에 공개를 해서 그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을 검증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검색을 하는 화면상에 어떤 기사는 대문에 뜨고 어떤 건 안 뜨고 어떤 건 위에 올라가고 어떤 건 밑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인지를 공개하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공개, 특히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법안까지 내신 이유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포털의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죠. 네, 편향성과 편중, 언론사 편중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렌드 검색이라고 하는 기사 배열하는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이 조작되어 특정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개입되었다라는 문제가 되어서 네. 크게 논란이 되었었고요. 네. 또 유럽에서도 알고리즘 투명성 결여가 우리 국민들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공론의 장을 펼칠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어떤 포털 알고리즘 왜곡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논란이 되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포털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검증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네. 실제로 지난해 MBC 스트레이트에서 어떤 특정 포털을 검증을 했는데요. 75곳의 언론사가 있는데 예. 그 기사를 제공하는 75곳의 언론사 중에서 5개의 언론사 49.7%가 이 포털 메인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특정 언론사에 대한 어떤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75개의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에 5개 언론사의 기사가 거의 절반, 49.7%를 차지하는 언론사 편중이 문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취재하는 기자님들이나 편집국장님들 만나보면 예. 다른 메이저 중소 언론사들도 도대체 포털 메인에 어떤 기사가 올라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선정적인 기사만 보도를 하는 겁니다. 네. 정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관련된 입법이나 이러한 어떤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야 간에 막 선정적으로 싸우는 그런 어떤 내용만 보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사건 사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보도 준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마치 중계하듯이 사건 사고를 보도함으로써 네. 언론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러한 것들은 좀 건강한 언론을 위해서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특정 언론사 기사면 무조건 절반이 보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른 말씀은 매체에 상관없이 선정적 자극적이면 보도가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겁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메인에 안 올라가니까. 올리려고 안 예. 올라가니까 그 언론사들에서 다 팀을 꾸려가지고 예. 제목을 이렇게도 해보고 글자 수를 몇 개로도 해보고 막 그런 것들을 예. 고안을 하는데 그런데 잘 알고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그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특정 언론사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알기가 어렵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포털에 차지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예. 포털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네. 언론사나 기자들도 선정적인 어떤 그런 제목 뽑기라든가 예. 검증되지 않는 어떤 속보식의 경쟁을 하다 보니 아하. 건강한 언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하시니까요.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논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 지침이 떠오른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반민주적인 법안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야당 측에서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털 측에서는 우리는 전혀 편향성이 없다.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뉴스 배치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반민주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이미 2015년 홍문정 의원 등 국민의힘 야당에서도 포털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TF까지 꾸려가지고 이러한 어떤 비슷한 취지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금 21대 국회 그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정의용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네. 해당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단순하게 언론 포털, 뉴스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쇼핑이라든지 뭐 택시, 대리운전 또 우리가 치킨 같은 거 배달할 때 다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네.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이 살짝 바뀌는 것만으로 공정 경쟁을 크게 해치거나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 어떤 특정 포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알고리즘을 자사의 어떤 쇼핑 그런 어떤 검색이 노출되도록 고쳐가지고 이게 공정거래를 해쳤다라고 해가지고 과징금 260억을 부과받았고 그걸로 네.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비단 뉴스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의 공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 경제와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도 크게 공감해서 이미 20대와 21대의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이 앞서 말씀하신 20대 때 발의했을 때는 민주당이 거의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민주당에서 발의하니까 야당에서 또 동의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치권 내로남불 형태가 이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서로가 입장이 이제 뭐 비판적인 기사가 우리 쪽한테 많으면 우리가 네. 불리하고 또 그러니까요. 저쪽에 많으면 저쪽이 불리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만 그 가중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알고리즘을 구축할 때 어떤 구성 요소 기준을 넣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또 특히나 뭐 이게 뉴스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이렇게 막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사들을. 네. 그러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지고 그 안 좋은 인식에 의해서 선거나 뭐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민주주의를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네. 서로 합심해서 좀 이번에 함께 고쳐나가야 될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보자면요. 우선 이 포털 알고리즘을 만약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은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을 한다, 공정한지 여부를.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은 누가 될 것이며 그분들의 공정성은 어떻게 또 담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전문가가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거를 잘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어떤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어떤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시비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나뉘거나 혹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공공 포털을 만들자 같은 취지인데요,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포털에서는 뉴스 공급 기능 자체를 빼고 공공 포털에서 뉴스를 배열하자.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제가 그 지난해 법안을 10월 11월부터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언론사 분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요. 네, 언론사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예, 언론사에서 오히려 예. 포털에서 이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빼야 된다라고 네.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해악이 많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또 과도한 규제 또는 또 언론이 또 사실은 잘 유통되고 배포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공공 포털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렇게 유입자나 사용자가 많을 것인가? 아하, 예, 그러면은 공공 포털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없어가지고 네, 뉴스가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 과도한 규제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한 여론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보다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면서 예,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검증하는 게 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공공 포털은 반대하시는 거군요. 뭐 반대라기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네, 네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TF 멤버시잖아요. 네. 네, 오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네.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당대표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네, 그 여러 가지 그 비상설 TF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해체가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TF 회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 회의는 없었고요. 네. 예, 수사기소 분리 TF 위원들끼리 음흠. 너무 이제 오랜만에 오랫동안 보질 않아서 예, 간단하게 차담회 하는 형식으로 만났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기자님들이 막 취재가 들어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하고 빨리 어떻게 다른 데 회의 장소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까 막 그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실질적인 논의를 못했습니다. 아, 네. 실질적 논의는 없었고 예. 회동은 있었고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죠.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